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오늘 원전주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 아마 이 구간일 텐데 이때도 한번 원전주 분석을 해드리면서 원전주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모아가는 구간대를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이 16,000원 구간에서 모아갔고 올라간 이후에 분할 익절하고 내려왔을 때 17,000원, 18,000원 계속적으로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원전주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구간에서요. 사실 이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느낌이 지금 여기서 드는 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찍어드렸던 것처럼 원전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 뭐 일단 못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원전주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 한번 좀 찍어드렸죠. 좀 오래된 숫자, 오래된 순으로 보면 우리가 원전주 터진다라고 해서 작년 4월, 5월 달에 이렇게 원전주 분석을 좀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원전주 말씀드리고 이후에 원전주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도 최근에도 뭐 이러한 구간대나 뭐 다시 내려오는 이러한 구간대도 계속적으로 버텨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버텨야죠. 왜? 정고점 매물 소화 구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왜 도대체 계약이 체결되는데 주가가 밀리는 거냐라는 관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만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때 당시 25,000원 구간은요 사실 엄청난 매물대였어요. 보게 되면 이 과거의 요 자리는요 여기거든요. 이 구간. 자, 보시게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이 구간. 자, 이 구간의 매물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거래가 터진 봉들에서 겹치는 구간이 여기인데 이 위쪽으로 매물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날 단기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만 일단 익절을 하고 내려오면 다시 잡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구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자, 뭐가 있죠? 자, 전고점 구간의 매물대 처음 맞았죠? 처음 맞고 밀렸습니다. 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새로 들어온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봉으로 보더라도 나오는데 60분봉 보면요. 자, 이 구간에서 저번에 고점 찍었던 29,800원짜리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위쪽으로 봉들이 꽤 있죠. 그죠? 거래 터진 봉 하나랑 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31,000원에서 29,800원 이 사이에 단기 매물대가 존재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구간 매물 한번 소화해주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에 39,000원짜리 소화해주면서 급락이 나왔죠. 지금은 이 구간 물량만 소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 물량 소화하는데 이렇게까지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 구간의 거래량이 요거 하나 있고 없기 때문에 이 구간 소화하는 거는 요 정도 하락이면 지금 이 정도 하락이면 충분히 소화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우리 기사 잠깐만 볼까요? 자,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 16년 만에 원전 수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좀 읽어보게 되면 5월 7일 최종 계약 체결 사업비 26조 원 규모다. 자, 언제 체결된다고요? 5월 7일이요. 그러면 지금 재료 소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날 해도 재료 소멸이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최종 계약 체결이 되면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이 나올 수도 있으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체코 원전 수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해외 원전 수주 끝이에요? 아니에요. 체코 어디요? 유럽이잖아요. 그죠? 유럽이잖아요. 그럼 뭐요? 체코를 기점으로 해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일단 읽어보면 자, 체코 정부가 나중에 테밀린 단지 내 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자,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사업 지분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체코 정부가 사업비를 일단 대고 발주사가 3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고 정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26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호기와 6호기를 새로 짓는다. 쭉 내려보면 자 우리가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다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체코 밤독점 당국의 절차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계약이 늦어졌다 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짓는 원전이 언제? 2036년에 부터 차례로 가동될 전망이다. 체코는 2022년 기준 3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 늘리기로 하고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 추진하고 있다. 자,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 원자력 연료 등 한국전력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들이 참여한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게요. 전 요게 재료 소멸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요게 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사실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이 좀 많았죠. 우리가 보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때 당시 폴란드 원전이죠. 폴란드 관련돼서 수주를 했을 때 재료 소멸 아닌가라는 관점이 있었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을 딛고 일어났고 뭐 정확히 말하면 이때가 아니라 좀 과거죠. 뭐 이때인데 그 결과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통해서 단기적인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살아나는 건 살아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실적이 찍힐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우리가 이번 기대감의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또 다른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호재성 이슈가 나올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호재성 이슈가 나올 때 이번 주가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5월 7일에 이제 완전히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모멘텀과 기대감이 폭발하는 구간으로 가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실적이 찍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게 계속해서 5만 원 돌파하고 10만 원 돌파하고 가는 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적인 급등이 쭉쭉쭉 나오면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 원전주들 있죠. 자, 우리 보면 원전주들 뭐 지금 보시면은 한신기계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원전주 원래 대장하던 애죠. 얘가 대장하던 애죠. 그럼 우리가 얘도 단기적인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얘도 받을 수 있는데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제한적인 상승. 앞에 매물대가 많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에너빌리티는 가면서 신고가 뚫으면서 가다가 꼬꾸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빌리티가 지금부터 한 40%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도 한 3, 40% 올라갔다가 얘는 한 5, 50%, 60% 올라갔다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애들은 마찬가지 지금 다 역배열이에요. 보시면은 제가 아침에 보성 파워텍을 말씀을 드렸죠. 보성 파워텍 말씀을 드리고 보성 파워텍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을 제 지인분은 또 텔레그램에 들어와 있는데 또 챙겼더라고요. 보시면은 아침 일찍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자마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많이 썼죠. 말씀드렸던 게 자, 8시 보겠습니다. 뭐 요때인데 우리가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자 8시 13분에 말씀드렸죠. 보성 파워텍 주산을 날라가면 시총이 낮기 때문에 바로 날릴 수 있어서 2,900 손절 잡고 1대1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이때 가격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자 3,110원 5.7% 상승이 나오고 있었을 때죠. 이 이후에 보성 파워텍이 바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바로 보성 파워텍이 바로 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분이 좀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바로 10% 수익 났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급락이 나왔고,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종목인 건 매수하자마자 7, 8, 10% 오르면 그냥 바로 매도하는 거다. 순식간에 이 정도 수익인데 더 먹자라고 하는 건 욕심이다. 단기적으로 거의 한 30분 만에 먹었죠. 이런 거는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건 보성 파워텍은 저는 끝난 건 아니다. 어쨌건 앞에 구간 매물 한번 흡수했기 때문에 단기 파동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3,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한번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대가 많죠. 그러니까 원전주들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상승 파동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산이 체코 원전 끝나고 다른 원전들에 대해서 또 수주를 받는다. 수주 우선 협상장 대상 됐다. 그러면 그때 다시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두산이 체결되면 단기 슈팅이 나오면서 개인 처자를 끌어들일 것이고, 그 이후에 주가에 하락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원전주, 소형 원전주, 그러니까 얘네들도 단기 파동으로 3, 40%, 많게는 뭐 50%, 60% 올라간 종목도 있겠으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우하향이고 고점에 매물들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상승 탄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상향하는 흐름에서의 흐름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종목들에서의 상승 탄력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형주 이제 관심 종목을 보면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 뭐 우리 기술이나 마찬가지로 보면은 뭐 한정 KPS 얘네들 같은 경우도 그냥 얘네들 차트가 나쁘진 않지만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두산이 대장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관심 종목 보면 한정 기술 한정 기술도 어쨌건 매물이 좀 쌓여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매물이 좀 쌓여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차트가 제일 우상향에 좋은 건 두산 에너비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간다고 하더라도 밑에 애들이 따라오긴 하겠지만 저항을 맞고 밀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산은 가면은 일단은 분할 익절로 수익을 챙겨놓고, 다른 소형 원전주들은 급등 나오면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하면 비중을 무조건 축소하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BHI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얘는 보면 차트가 남다르잖아요.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이게 실적도 잘 나와요. 얘네가 보게 되면은 실적도 지금 여기 연간으로 보면 실적 잘 나오죠. 경쟁 업체가 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수혜를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보면 일진파워도 원전주 얘도 우하향이죠. 그죠? 매물이 쌓여 있죠. 물론 이거를 뚫고 가면은 엄청 상승이 나오겠지만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를 받으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앞선 구간에 분명히 저항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저항선들을 넘어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계속적인 횡보 구간, 횡보 구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횡보군 갔다 다시 올라가는 파동 나오든지. 정리하자면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지금 보던 간에 전체적인 그림이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배열을 만약에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하면은 사실 우상향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역배열을 무조건 돌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돌려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구간까지는 계속 역배열이에요. 정보 못 뚫으면 계속 빠지는 겁니다. 횡보하거나. 그러니까 두산은 정보 뚫으면서 날아가면 분할 익절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중소형 종목들 뭐 G2파워 마찬가지, 우진엔텍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우하향의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파동에서 올라가면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시고, 두산도 마찬가지 익절하고 당분간은 쳐다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모레 계속 갈 건데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주가 상승은 나오나 전체적인 그림 모든 종목들이 나오나 정리해야 되는 그림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두산이나,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나 다른 원전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주가 상승 탄력이 저는 단기적으로 나온다 생각해요. 그럼 그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셔라. 두산은 다 수익권이겠죠. 두산은 수익 챙기고 다른 소형 원전주들은 본전이나 본전 이하에서 비중 축소해라. 비중 축소하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돌리려면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료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가더라도 우하향에서 돌려주면서 박스권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 내가 다른 원전주 관련돼서 뭐 보성 파워텍을 가지고 있다, 우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종목 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확인해서 초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이미 우리가 11월에도 12월 11일에도 이 최저점 찍었을 때 두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세 하단까지 밀렸을 때도 계속 모아가자라고 했던 사람이고,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지금 이 자리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뚫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나 두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자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 9201 6329 이쪽으로요, 두산 또는 원전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부 다 초대 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아까 원전 끝나면 뭘 해야 되냐, 바이오 하셔야 돼요. 바이오. 무조건 바이오 하셔야 됩니다. 원전주가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기대감 끝나면 단기 상승 나오면서 그 추후에 내용이 없으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후에는 나중에 실적을 찍힐 때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근데 그 기간이 좀 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체크하시고,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 플랫폼 기업들, 이 플랫폼 기업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알테오젠, 또 누구예요? 리가켄 바이오. 제가 전부 다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요. ABL 바이오 요즘 핫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핫하죠. 이 핫한 종목도 제가 계속 9월 11월부터 우리가 계속 모아가야 된다. ABL 바이오 이때도 보면 28,000원, 27,000원 이때도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2만원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얼마예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ABL 바이오. 우리가 모아간 구간에서 상승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우리가 여기서 계속 모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으고 슈팅, 그죠? 올라가면서 분할 3분의 1 익절하고 3분의 1 들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가 이번에 준비한 또 바이오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남겨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바이오 종목이 또 뭐냐면은, 자,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올라가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이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 올라가죠? 플랫폼 때문이에요. 플랫폼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암제나 이런 부분들보다 뭐 ADC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즉 항암제와 약물을 연결해서 이 세포, 암세포까지 전달시켜서 안전하게 암세포를 제거하는 플랫폼이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뇌라는 이 뇌막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이 뇌막을 뚫을 수가 없어서 알츠하이머나 뭐 파킨슨병이나 이런 부분들 치료하기가 힘든 게 뇌 안쪽까지 약물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뇌막을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이 뭐예요? ABL 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종목들이 뭐냐면, 이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 플랫폼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작전을 치는 회사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종목 안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또 누구예요?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플랫폼 기술력을 따라하는 짜바리 회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짜바리 회사들이 왜 등장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술력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할까요? 주가 부양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주가 부양을 왜 해요? 주가 올려서 팔아 먹으려고. 간단해요. 그런 애들이 뭐예요? 이제 설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 항상 헤쳐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거 좀 가지고 왔고,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 12월에 말씀드려서 4배 올랐고요. 한국카본 2월에 말씀드려서 지금 60%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미 이 종목들 다 공개가 된 종목들이고.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을 보게 되면 보시면은 코로나 때 1,300원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38,000원, 30배가 올라갔죠. 뭐요? 작전이요. 아무런 것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회사가 입만 털어서 30배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회사 아니에요?
맞아요. 위험한 회사예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 자산이 이 주식 자산이 1억이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500만 원까지는 이런 작전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도 경험이고 수익을 내면은 3배, 4배, 5배, 6배까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작전주니까. 그래서 얘네가 30배 올라간 거 그죠?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 단기 1파동만 먹더라도 4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노려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질 가치로 회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작전이 끝나고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미 시세는 다 반납을 했다. 여기서 털릴 사람 다 털렸을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3년 만에 이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바닥권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장기 이평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작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의 모습인데 이 장기 이평선 301선과 224일선을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 돌파 시도했는데 또 실패. 또 돌파 시도 중에 실패. 또 뭐하고 있어요? 돌파 시도 준비 중에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밑에 구간에서 물량을 싸그리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야. 앞에서 물린 사람들의 평단가까지 안 때려주고 물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평단가에서만 매집.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224, 300 장기 이평선 모였죠. 위로 튀는 순간 뭡니까? 이거는 우상향의 흐름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죠? 작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장기 평선을 돌리는 작전의 시발점. 이거 먹고 나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딱 2달 정도 봐요. 2~3달 정도 보니까 지금 ADC 플랫폼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술력을 거의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서 뭐 해외 기술 이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멘트를 꼬시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요?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꼬심은 위험합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완전 바닥권에서 회귀한 상태에서 여기서 뉴스 플레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건 뭐요? 주가 부양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무조건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미 여러분께 히든 종목은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바이오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바이오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